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벌써 쇠퇴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그 작은 신호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이 통증이 아닌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신호들로 물러서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은 적 있으세요? 이 신호들을 관찰할 줄 안다면 남은 수명을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기계도 필요 없죠. 그저 관찰하는 겁니다.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작년보다 걸음이 느려졌나요? 아침에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시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세요? 일본, 영국, 미국 연구에 따르면 겉보기에 사소한 이 징후들이 70세 이후 5년에서 10년 내 사망 위험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난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할 때까지요. 저희가 괜히 겁을 들이거나 훈계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7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걸 이해하면 삶을 조금 더 붙잡고 매일을 더 의미 있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잠시 멈칫하게 했다면 그건 몸이 멈춰서 귀 기울여 달라고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3초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가끔 일어설 때 바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게 멈출 시간이, 무릎 떨림이 멎을 시간이, 몸이 안정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지 다들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진다면 더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3초 이상 걸리거나 손을 짚어야 하는 70세 이상은 지지 없이 쉽게 일어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리게 일어나는 것은 근육, 심장, 뇌, 신경, 협응 반사 등 여러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73세 다니엘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늘 빠릿빠릿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사 후 몇 분씩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설 때는 어지러웠죠. 어느 날은 어지럼증에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혈압이나 피검사만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 가지를 지켜봤습니다. 지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그 간단한 관찰 덕분에 의사는 신경 반사, 균형 감각, 초기 심부전 가능성 등 더 정밀한 검사를 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쿼트나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빨리 일어났나요? 균형을 잡으려고 잠시 멈춰야 했나요? 일어날 때 무언가 짚어야 했나요? 여전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의 첫걸음이 느려지고 있다면 이제는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갈 곳이 없어도 매일 밖으로 나가시나요? 하는 겁니다. 집 밖에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바빠서도 비가 와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갈 이유가 없어서요. 처음엔 하루, 그러다 며칠이 됩니다. 점점 집안이 더 편하고 덜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일주일 내내 햇볕 한번 못 쬐고 누구와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고 바깥 공기 한번 마시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은 다리를 약하게, 허리를 뻣뻣하게, 머리를 둔하게 만들 뿐 아니라 움직이는 세상 속에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잃게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닷새 이상 외출하지 않는 70세 이상은 우울증 위험이 39% 높고 아팠을 때 회복 기간이 2배 길며 불면증 비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공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집 밖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문 밖으로 나가세요. 몸이 자연광을 흠뻑 받게 하세요. 발이 단단한 땅을 딛는 감각을 기억하게 하세요. 뇌가 오늘이 어제와 다른 날임을 인지하게 하세요. 78배 하워드 씨는 아침 산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사별 후 거의 4개월간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창문은 닫혔고 불은 종일 켜져 있었죠. 햇빛도 바람도 대화 상대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잠을 설치고 피곤해하고 깜빡깜빡 하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요.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신 게 언제예요? 문제는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더는 바깥 세상의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문을 열고 햇볕 아래 10분 서 있거나 정원을 몇 걸음 걷거나 현관에 앉아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매일 밖으로 나서는 사람은 계속 나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걷고 계신다면은 이 다음을 주목해 주세요. 걷는 속도가 해마다 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작년만큼 빠르게 걷고 있는지 아무도 재보지 않고 묻지도 않죠. 하지만 걷는 속도는 검사 결과에도 없는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처음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계속되고 매년 걸음이 느려진다면 그건 몸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걷는 속도는 생존 지표입니다. 다리 상태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피를 잘 보내는지, 폐가 튼튼한지, 뇌가 정보를 잘 처리하는지, 온몸의 신경계가 조화로운지를 보여주죠. 자머 네트워크 오픈의 대규모 연구를 보면 초속 0.8m보다 느리게 걷는 어르신은 꾸준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동년배보다 5년 내 사망 위험이 44%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검사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당신이 걷는 길 위에 나타나죠. 74세 폴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집에 더 일찍 돌아오고 더 자주 멈췄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불거나 피곤해서인 줄 알았죠. 하지만 딸은 아버지가 늘 가던 길을 다 돌지 못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의사가 확인해보니 초기 심부전 징후가 있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방치했다면 예기치 않은 낙상으로 이어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전히 힘차게 걷고 있나요? 오르막에서 숨이 차오르나요? 걷다가 이유 없이 멈춰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매일 당신의 걸음걸이는 남은 시간을 재는 조용한 척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여전히 진심으로 배고픈지 아니면 모든 게 무미건조해졌는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한 날이 있습니다. 밥 생각도 없고 차를 마실 기분도 아니죠. 배고프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흔한 일 같죠. 하지만 70세 이상에게 아침 입맛을 잃는 것은 몸이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는 신호입니다. 안 배고프다는 느낌은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생체시계,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가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다른 장기들도 따라서 느려집니다. 일본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식욕을 잃는 70세 이상은 영양실조 위험이 25배, 기억력 감퇴 위험이 40% 높았습니다. 75세 조앤 부인은 남편 사별 후 혼자 살았습니다. 한때 요리를 즐겼던 그녀는 아침 차리기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예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입맛을 잃고 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몸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 즉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몸에 영양을 주고 세상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행되는 조용한 쇠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도 냉장고 문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지도 마음이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눈에 띄게 체중이 줄고 정신이 흐려졌으며 먹는 모든 것이 밍밍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 아침 배고프셨어요?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무언가 먹고 싶다는 느낌을 받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는 것을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부드러운 무언가로 몸을 깨워주세요. 죽 한 그릇, 바나나 하나, 요구르트 한 스푼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도록요. 몸이 아침을 먹을 이유를 찾지 못하면
어쩌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이유도 점차 잃어버릴지 모르니까요.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다면 아래에 아직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도 힘이 나고 다른 분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침이 느려지기 시작했다면 아주 간단한 일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한 발로 서보신 적이 있나요? 눈을 감거나 몸을 기울이지 말고요. 그냥 똑바로 서서 양손을 옆에 편히 두고 한쪽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10초. 짧지만 70세 이상 중에는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웃으며 말하겠죠. 그런 거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 하지만 사실 균형 감각은 말 그대로 생존의 필수적인 지표입니다. 균형을 못 잡는다는 것은 근육, 신경, 뇌, 눈 반사신경이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스템들의 조화가 깨지면 낙상, 골절, 와병으로 인한 폐렴, 뇌졸중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실린 1,700명 이상의 노인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향후 7년 내 사망할 위험이 84%나 높았습니다. 수치가 좀 무섭게 들리지만 이건 운동 능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미끄러짐에 대처할 만큼 몸이 단단한지 알아보는 간단한 시험이죠. 72살의 마크 씨는 건강했고 규칙적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한 발로 서보라고 했을 때 그는 비틀거리기 전까지 4초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는 다시는 혼자 힘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균형 잡는 연습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몇 초씩만 해보세요.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 발을 들어보는 겁니다. 양치하면서, 물 끓이기를 기다리면서,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요. 아직 잘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보시는 건 아닐 겁니다. 당신 자신을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고 계시겠죠.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거나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때로는 좋아요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혼자 희미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일깨워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기가 날마다 힘들어지고 있다면 한 가지 더 신경 써보세요. 잠은 여전히 깊고 규칙적인가요? 잠자리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는 밤이 있습니다. 혹은 잠들었다가도 한밤중에 깨어 새벽 3시의 시계를 멍하니 쳐다보죠. 다시 누워보지만 정신은 말똥말똥, 눈은 감기지 않고 어느새 아침 해가 뜹니다. 흔한 일 같죠. 하지만 70세 이상에게 잠은 더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건강 지표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독소를 걸러내고 심장은 휴식을 취하며 면역 체계가 재충전되니까요. 잠을 적게 자거나 설치거나 일찍 깨도 피곤하다면 그건 몸의 균형이 깨져 이전처럼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수면이 단절된 노인은 향후 5년 내 사망 위험이 42%더 높았습니다. 이건 불면증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깊은 잠의 부재입니다. 브라이언 씨를 예로 들죠. 그는 75이고 늘 푹 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밤중에 깨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며 머리가 멍하고 매일 아침 덜 회복된 느낌으로 깹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체 리듬을 측정하자 그의 수면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경퇴행의 초기 경고 신호였죠. 이걸 고치려고 수면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아침에 햇볕을 쬐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잠들기 전 10분간 깊고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을 연습하세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몸이 조용히 수리하는 시간이니까요. 매일 밤의 숙면은 남은 삶을 연장할 기회를 줍니다. 자,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최근 누군가 내일 뭐 해? 라고 물었을 때 망설이다가 애매한 대답으로 넘긴 적이 있다면 이걸 주목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일이 기다려지나요?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미래와의 연결고리를 서서히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내일을 계획했죠. 대단한 건 아니어도 시장에 가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내일 뭐 하지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가 가까운 미래에 무뎌지는 상태입니다. 예측을 멈추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능동적으로 만들지 않게 되죠.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단위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잃은 노인은 전두엽 피질의 기능 저하를 겪을 확률이 3배 높았고, 이는 우울증, 신경퇴행, 자립 능력 상실의 위험으로 이어졌습니다. 78배 루스 부인을 보세요. 그녀는 일주일 계획이 머릿속에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딸이 어머니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마 오늘이랑 똑같지 않을까?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할 일 목록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일 기대할 무언가를 여전히 품고 계시라는 제안입니다. 작은 일거리 하나, 새로운 차 한 잔, 새로 꺼낸 옷 한 벌, 전화할 사람 한 명, 천천히 할 무언가. 내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때로는 몸도 내일을 붙잡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는 알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나 병력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으로요. 매일 아침 내딛는 걸음의 리듬으로요. 여전히 배가 고픈지,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지, 혹은 그저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로요. 저희는 당신이 7가지 신호를 모두 기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멈칫하게 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몸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하루 더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분께 보내주세요. 이런 다정한 알림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때로는 시기적절한 관심 하나가 소중한 사람을 생각보다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통찰을 더 원하신다면 저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내일은 여전히 눈뜰 가치가 있다고 다정하게 상기시켜 드리면서요.